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용달기사 붉은토끼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토끼도 38살이 되었습니다. 혹시 12월생이면 안 봐주나요? 2025년 1월 1일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일출을 보러 오이도에 다녀왔습니다. 오이도 붉은 등대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해는 잘 안 보였습니다. 새벽 5시에 갔는데 벌써 카페도 문을 연 곳이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개구이를 먹으라고 호객행위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네요. 붉은 토끼도 올해는 저분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데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개구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썸네일 제목인 폐업을 하면 일시상환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붉은 토끼는 은행원이 아닙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또한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지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자산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붉은 토끼는 2023년 말에 폐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사업자 대출을 일시상환을 해야 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시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폐업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 대출이 있었고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 추가 대출 이렇게 총 3가지 대출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 대출은 이자가 저렴했기 때문에 많이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3가지 대출 모두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은행은 중진공,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붉은 토끼는 폐업을 했지만 3가지 대출 모두 일시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며칠 후 각각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업자를 왜 폐업하셨냐 물어봅니다.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잘 됐으면 계속했겠죠. 그러니까 3군데 모두 원칙은 일시상환인데 분할상환 일정 맞춰서 밀리지 말고 갚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폐업을 했기 때문에 대출 연장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단 같은 업종을 재창업했을 시에는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은행 측에서도 최대한 양해해 주시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본주의는 타인의 부채를 터뜨리는 게임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붉은 토끼도 현재 부채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일을 더 하게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빚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자영업 사장님들 대출 많이 받으셨을까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분할 상환을 하고 갚고 있으며 올해 또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벌써 창업 지원 사업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짜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 자격 되시는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꼭 지원 가능한 모든 지원 사업에 전부 신청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이 1,000만원 단위입니다. 1,000만원 용달로 벌려면 진짜 뼈 빠집니다. 먼저 소상공인 시장공단의 희망 리턴 패키지 및 정책자금 대리대출 공고가 떴습니다. 소상공인 시장공단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 지원이나 사업대출, 재창업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붉은 토끼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의 경우 타 지원 사업에 대비하여 경쟁률 및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용달의 경우 선정되시면 탑 제작, 랩핑, 당근 광고비, 박스 제작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법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사부작 작성하시면 됩니다. 붉은 토끼도 사업계획서를 처음 썼을 때는 광탈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처음 작성한 이후 3년 차부터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0개 정도 썼다 싶을 때부터 붙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스킬은 필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5년 상반기는 저에게는 중요한 시기가 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도 하고 이사도 하고 예비 아빠도 될 예정입니다. 설레기도 하면서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도 그랬을까요? 이제야 아빠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붉은 토끼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니 아버지라고 해라. 싫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아빠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막내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갈수록 체력이 약해집니다. 용달 창업은 타 소자본 기술 창업 비교하여 경쟁이 약하며 자리 잡기가 타 업종 대비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럭만 있으면 용달을 하면서 청소, 폐기물, 집수리 등을 병행하기도 용이합니다. 붉은 토끼도 올해에는 매트리스 청소를 병행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달로 옮겨주는 것 대부분의 물품은 침대와 소파입니다. 중고로 침대와 소파를 구매하는 고객은 어차피 응대를 하기 때문에 청소까지 추가하여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조사 후에 올해는 꼭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용달이사의 단점에 대해 영상을 올리겠지만 붉은 토끼는 33살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계단 작업을 많이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만큼 연골이 닳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대인데 비 오는 날에는 벌써 무릎이 시립니다. 용다리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무릎 보호대 꼭 착용하시고 평소 스쿼트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연골 대신 허벅지 근육을 쓰셔야 무릎이 안 아픕니다. 그리고 돈 욕심 내지 마시고 웬만하면 사다리차 사용 권장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 겸 오늘은 주저리 해보았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외롭습니다. 매일매일 다이나믹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두려움이 큰 보상으로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한 지 3달이 되었고 이번에는 그만두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붉은 토끼는 유튜브 5번째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용달 창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써주시는 응원의 댓글로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악플은 거의 없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올해 계획 잘 세우시고 목표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취침소등하겠습니다. 편안한 밤